중부지방, 그러니까 저 충청남도의 가뭄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보령, 뭐 그다음에 당진, 뭐 청량, 서천 이런데 8개 시군의 식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물이요. 저수율이 22%, 23%밖에 안 돼서 1998년도 이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기 시작한 이래로 제일 수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 비상이 걸릴 수밖에요. 농작물 피해도 있고. 더구나 지금같이 물 소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 3월에는 댐이 22%도 다 말라서 물이 바닥이 날 거라고 합니다. 비는 안 온다 그러고요. 내년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48만 명이 물 때문에 아주 애먹는데, 저는 댐 건설을 반대하고 보호 같은 거 다 부수자는 환경교조주의자들이랄까, 환경건보주의 그룹, 혹은 댐 반대론자들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 아껴 쓰고 뭐 목욕탕 물 아껴 쓴다, 수영장 안 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불과 넉 달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에도 물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워낙 심해서 소양강 댐 물이 4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육박했다 해서 비상이 걸렸는데 어쨌든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소양강 댐, 충주 댐이 있었고요. 또 남한강에는 세계보라든가 댐 보로 건설로 해서 넘어간 건데, 지금 충남 지역에 이게 예사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데 내년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금강에 있는 백제보에 있는 물을 21km에 달하는 거리를 직경 1.1m 수도관을 묻어서 물을 보령댐으로 끌어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하고, 어쨌든 10월 8일부터 제한급수, 10월 8일부터 8개 시군의 제한급수, 하루에 이제 물량을 공급을 20% 줄이는 겁니다. 제한급수 한다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는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자, 그런 뉴스 중심으로 10월 8일자 환경 보시겠습니다. 일면토음은 요즘 제가 구조조정이 화두라고 이제 얘기했죠. 거기서입니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우리 환경에서 좀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네요. 여기 보십시오. 3조 적자가 난 현대중공업에, 3조 적자라는 건 지난해 영업이익을 이렇게 적자를 냈다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에 STX를 맡으라는 정부, 이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안을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STX를 맡고, STX라는 건 물론 이제 전번에 강덕수 씨가 사법 처리까지 받게 된 STX 그룹의 STX 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위탁 경영 받으라는 건데요. 안 그래도 삼성중공업에도 성동조선을 맡아라 했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8조 원의 적자가 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이 기사에 보면 삼성중공업에도 성동도 맡겼고, 이제 현대중공업에 STX 맡으라니 위탁 경영 요구가 논란이 된다. 전문가들 얘기, 이러다가는 조선업계에 공멸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 기사는 3면에도 이어지는데요. 보십시오. 3면 톱 기사입니다. 논란 커지는 조선사 구조조정이란 제목을 붙이고, 대형 조선사들 할 얘기가, 우리도 힘든데 부실사까지 지원하려니 도저히 어떻게 하려는 거냐. 정부는 구조조정을 해야겠고, 회사 문을 닫거나 막말로 스크랩을 하게 되면은 그 피해, 충격은 클 것 같으니 그 충격은 정치적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고, 왜냐면 막대한 실업자와 고통이 따르거든요. 협력업체, 1차, 2차 협력업체 죽고 나면 그 고통을 따를 길 없고 하니까 이런 안을 낸 것 같습니다. 대형사도 조단위 적자에 수주부진 악전고투다. 정부가 직접 나서 부실 조선사 차라리 통폐합을 하고 스크랩을 해야 정답이다. 그런 겁니다. 어쨌든 조선업계의 동반부실로 대마불사다 해서 아주 크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겠냐. 정부가 앞장서서 대마불사식으로 조선업계를 동반부실로 몰고 가는 게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또 다른 얘기인데, 3조 적자를 낸 2분기에 3조 적자를 낸 대우조선에 1인당 900만 원 임금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수준은 안 되고 회사는 휘청휘청하는데 이런 도덕적 해이가 노사 간의 합동으로 모럴 해저드가 벌어지면 이 9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돈으로 무슨 이유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급은 억지로 동결해서 임금 동결했다 해놓고 뒤로는 900만 원 주니까 무리, 이렇게 금융지원 반복하니까 배짱 장사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인 지지부진하고, 구조조정은 힘든 겁니다. 이게 아픈데 째서 고름을 짜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프죠. 그러니까 진통제만 먹는 겁니다. 진통제. 금융지원이라는 게 바로 진통제 먹으니 우선 안 하는데 안에 속으로 그냥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좀비 기업.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 아니고 좀비것만 양산한다 했습니다. 기업의 13%가 자생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위기나 재앙이 한 번 더 올지 않을는지 참 걱정입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 갉아먹는다고 부제를 달았네요. 다시 일면 가서 환경이 주는 닷산 경영상, 아메리카퍼시픽의 서경배, 그리고 LG의 LG화학이죠. 박진수 부회장, 이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런 짓을 했네요. 검찰이, 서울의 남부지청 얘기입니다. 검찰이 골드만삭스가 6천억 원대의 채권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채권은 구조화 채권이라고 해야 되네요. 세계 1위라는 골드만삭스, 투자네 골드만삭스 한국지점 대표, 누구누구 장모 전 대표겠죠. 장모, 박모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벌금은 일단 3천만 원, 2천만 원 부과됐고요. 그 다음에 홍콩 지점에서 올린 수익 168억 범죄 수익이다. 국고로 귀속시켰다고 합니다. 옆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 요거 가지고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죠. 8% 이상 올랐는데요.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 상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 넘었다. 그래서 매출은 50조, 이익은 7조,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높았다 해서 earnings price,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뭐 삼성도 아주 좋아하기만 힘들 겁니다. 저게 아마 높은 환율 득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체 노력뿐만이 아니라 환율 득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다행스럽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잔치집은 아니다. 잔치집만은 아니다. 삼성전자 실적 V자 반등했네요. 반도체, OLED 끌고 환율이 그대로 훼손하잖아요. 제가 읽었는데 삼성전자, 그래서 매출 50조, 이익 7조 원 고지를 회복했다고 해놨습니다. V자 반등. 어쨌든 잘 나가니 다행이네요. 가전도 선방했고 스마트폰은 좀 못했네요. 환율 상승 효과로만 영업이익 5천억이 증가했다. 환율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같은 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면 역사교과서 요즘 하던데 심각합니다. 이 역사교과서에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번에 뭐 교학사 빼고는 전부 다 그렇다고 하는데, 교학사만 고독하게 짓고 있는데 실태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6.25의 남침, 전 세계가 북한의 침략, 소련을 등에 업으면 북한의 침략, 그리고 나중에 중공군이 그거를 우리 유엔군의 참 북진을 막았던 사실을 알고 있는데, 6.25의 남침 남한에도 책임있다, 뭐 이런 식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뭐 미군 국군 사례는 구체적으로 쓰고 북한군의 학살은 빼고, 이게 어느 나라 교과서인지 북한 교과서인지 참 웃기는 거는, 이거를 새누리당과 여당이 이제 문제 제기하는데 교육부의 그 관료라는 자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북한 교과서 같다고 한탄하고 있답니다. 그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 그리고 교육부 국장이라는 사람이 어디 부실 학원에서 돈 받아먹다가 잡혀 들어가고, 참 부끄러운 일이죠. 북한의 우상화 전투 세세히 다루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넘어갑시다. 이거 보면 열받는 기사예요. 여기 그래도 김무성 오랜만에 맞는 얘기했습니다. 기업가 정신 거세된 학생 만든다. 지금 교과서 엉터리니까 이런 일. 기업가 정신도 그렇고요. 또 뭐 역사 왜곡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면은 노벨상, 일본의 노벨상, 산학협력시대, 과학 분야 노벨상 뒤에는 기업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지당하신 말씀. 과학자가 뭐 홀로 뭐 나홀로 청청하겠습니까? 다 기업들과 연계되고, 기업들의 그런 풍토와 기업들의 지원 속에서 이런 노벨상이 나오는 거죠. 아유, 노벨상 이야기하면 또 열받네요. 20몇 대 중국, 1대 우리 빵. 그렇죠. 스승, 제자, 후배, 대물림이 연구하는 일본 노벨 물리학상. 일본의 뭐 화학상 이런 것도 하지만 물리학상 받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리학은 모든 이공계의 기초죠. 힘과 에너지, 빛. 그거에 대한 연구 아닙니까? 물리학이란 게. TPP 발효 시 영향.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부품은 80% 관세 즉시 철폐가 된다. 국내 차 부품 수출 타격 클듯. 쉽게 말해서 도요타, 닛산은 잘 나갈 것이고 현대차, 기아차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말이죠. 미국 GM, 포드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을 거다. 자동차 전쟁에서 도요타의 현대차가 밀리는 거 아니냐. TPP의 의미가 그겁니다. 이건 아까 봤고요. 정치면 봐야 되겠습니까? 이 텀만 보죠.
오늘 8일로 끝나는 2015년 국정감사, 정기국회 국정감사, 커지는 개선 목소리. 뒤늦게 왜 이래? 하긴 뭐 올해라도 고치면 내년이라도 좋아지긴 하겠네요. 제게 국감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피감 기간 정년 줄여야 된다. 롯데 같은 경우 보십시오. 신동빈 불러놓고 초선, 아유, 정말,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정인 모욕하고 어떤 권리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저질 국회들. 박 대통령 한계기업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 국민경제자문회에서 한 얘기인데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국제면 보고 정리할까요? TPP 미국에 좋은 일이다 해서 여론몰이 나선 오바마. TPP와 관련된 미국 오바마와 아베의 평가를 보면은 세계 질서, 경제 질서, 무역 질서, 교역 질서 이거를 중국에 못 맡기겠다는 거죠. 미국과 일본이 짜서 질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타결되자마자 농업 비즈니스 대표 만나서 설득 작업에 나가고요. 대선 주자들 뭐 반대 목소리 내지만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비주는 흠노가 예로된다. 야당 반대가 있으니까요. TPP 12개 나라 환율 조작 공동 대응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요것도 재밌네요. 위안화가 엔화 지키고 세계 4위 통화 거래가 돼요. 세계 첫 번째 통화 거래는 물론 미국 달러입니다. 비중 절반에 가깝네요. 44%. 그리고 유로가 27%. 3위는 영국 파운드. 그다음 중국 위안화가 4위로 올랐었고 일본 엔화는 5위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쭉 있네요. 요즘 관심사를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우리 사이면에 실렸습니다. 추석 연휴 때 장기간 연휴 때 뭐 했냐 하니까 남자들은 싱글 남자들은 꽃미남이 되겠다.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의외로 성형 수술을 받았거나 성형과 관련된 조사를 한 게 많았고 여성들은 결혼하라는 소리가 지겨웠던지 여행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 특히 뭐 골든미스들은 여행 가면서 자아를 보고 있고 남자들은 성형 쪽에 본다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들은 빅데이터로 찾아본 2015년 한국의 젊은 남녀의 모습이었습니다.